예, 안녕하십니까. 이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발표가 점점 늦어지면서 이 비관적인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 내에서.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핵 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로 야합한다는 허위 사실이죠. 허위 사실. 왜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징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제히 탄핵을 선동했던 보수파리들이 이렇게 선동을 하다가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난 주말 때부터 이제는 또 슬쩍슬쩍 태세를 전환해서 막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막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좀 군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군사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지만원 박사와 장호석 소령은 저와 좀 생각이 같은 의견을 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논리와 제가 좀 첨언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만원 박사는 일찌감치 이건 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한 항복 선언이다. 만약에 판문점으로 가게 되면은 미군이 완전 한반도를 둘러싼 상태에서 김정은에게 엄청난 압박을 줘서 결국 백기투항, 미군이 북한 본토로 들어가서 완전히 사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 도장을 김정은이가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그 예상의 근거로는 제가 가장 한 8가지 정도를 근거를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딱 와닿는 게 미국의 독주를 막을 국가가 없어졌다. 중국이 깔짝깔짝대면서 자기가 마치 한반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계속 미국이 대만을 활용하고 무역 보복한다 막 하면서 중국을 거의 다 몰아냈어요. 제대로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 자체가 지금 급한데 어디다 대고 지금 미국의 한반도 플랜을 중국이 들어와서 방해를 합니까? 중국군이 한반도에 진입을 해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해? 이 탄핵 선동한 보수파리 유튜버가 또 그 말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이 상주하게 되면 중국군이 밀고 들어온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 무역보복 관련해서도요, 미국이 만약에 중국과 전시 상태가 되면요, 중국 경제 일주일 만에 끝장낼 카드 수두룩히 갖고 있어요. 무슨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한 1조 한 2천억 달러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미국에 맞선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 다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별개로요, 중국이 미국 내에 투자해서 갖고 있는 자산들이 왕창 있는데 만약에 전시 상태가 된다? 중국 자산들을 다 동결시켜버리는데 중국이 무슨 수로 버팁니까? 그리고 중국군이 미군을 견제하려고 북한을 진입을 해요? 그러면 중국이 싣고 오는 원유, 유조선들 그거 미국 해군이 다 차단시켜버리면 전시 상태 갈 수가 없어요, 중국이랑 미국은. 결국 중국이 미국이 팽창하는 것을 지금 막을 힘도 없고 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김정은이는 깔끔하게 미국에서 항복을 하고 핵사찰을 수용하는데 이제 지만원 박사는 미국이 김정은이를 이용을 해서 북한 개혁 개방을 해나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군사 전문가인 장호석 소령이 이 문재인 김정은 회담 이후에 이 북미 정상회담의 비밀이란 방송을 했는데 이한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 장호석 소령 방송을 잘 보세요. 이번 참깨 방송 때부터 이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지금 또 이 이상한 유튜버들이 김정은과 문재인이 벤츠를 똑같은 걸 타고 다니고 그 벤츠는 김정은이 구입할 수 없는 신형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사줬다. 심지어 그런 의혹 제기 정도를 넘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주시하고 있다까지 떠드는 그 보수파리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거 장호석 소령의 이한 방송 잘 보십시오. 정확하게 전문가의 시각으로 김정은 거와 문재인 거는 다르다. 차가. 그리고 그거는 김정은 쪽에서 중국에다가 비밀 회사를 세워놓고 받아온 거고 예전부터 타고 다녔다. 그 정도로 실력 있는 분인데 장호석 소령 방송은 저는 어제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게 딱 역시 와닿는 게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젠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될 때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전경련에서 불러주는 대로 북한은 절대 핵무기 포기 안 한다. 중국은 북한과 한 몸이다. 이거 무슨 뭐 코란 경정에 있는 듯이 외우고 다니지 말고 지금 국제정세가 워낙 급박하게 변했습니다. 뭘로 가장 급박하게 변했냐? 제가 보는 기준은요. 설마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두들겨 패로 들어올지는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저조차도. 트럼프 대선 출마 책엔 써 있었지만은 야 그랬을 때 중국도 좀 보복이 가능할 텐데 무역적으로 그러면은 트럼프 지지하는 농촌이나 백인 노동자층도 봤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러는데 트럼프는 지금 자기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중국을 쪼갤 정도로 두들겨 패면서 점점 아시아에서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설마 대만에다가 미군을 주둔시킬 거라는 것은 누가 그걸 믿었어요? 그 말은 했는데 설마 그걸 할까? 그리고 직접 해보니까 실제 중국이 덩치만 컸지 힘이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한반도의 지형도도 많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려했던 핵을 뽑고 연방제 친중 속국으로 가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질서 재편 볼 때는 그거는 머릿속에 절대 안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중국을 때려 부수려고 그러는데 한반도라는 중국 목에 칼을 댈 수 있는 그 기지를 왜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염려는 크게 없지만 여전히 이 북한과 이 김정은이와 이 문재인이가 핵을 뽑으면서 연방제로 친중까지는 안 가지만은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 부분의 위험성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한반도를 완전 포기하지 않겠지만은 이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트럼프한테 아첨하면서 그냥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그럴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이 지만원 박사가 생각하는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이용해서 북한을 친미화시키고 뜯어고친다. 근데 물론 이제 지만원 박사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이 날아간다고 이제 뭐 생각을 하는데 이 장호석 소령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와서 항복한다. 이미 미국이 정보전과 특수전을 통해서 김정은이를 완전히 겁을 먹여놨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튀어나오지 않으면 죽는 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다. 즉 문재인이가 끌고 나온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그냥 문재인이 등 타서 끌려 나온 거다. 뭐 제가 설명하는 비슷한 거죠. 트럼프가 만취한 문재인이가 와가지고 지가 참을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가서 김정은이 데려와. 그 대신에 똑바로 못 데려오면 너 죽어. 뭐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끌려 나오면은 상상도 하지 못할 백기를 들 거다. 즉 전국적인 사찰을 다 용인하고 미군이 들어가는 것도 용인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정치범 수용소고 뭐고 북한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가 다 드러날 텐데 그럼 결국 미국은 김정은이를 제껴버릴 거다. 처단할 거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손에 의해서 전면 개방이 된다. 그러니까 지만원 박사하고 장호석 소령의 약간 의견 차이는 지 박사는 미국이 김정은이를 계속 이용하면서 침략시킬 거고 장호석 소령은 이 가다 보면은 범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김정은이도 죽게 생긴다. 이런 발상입니다. 그럼 저는 만약에 이 두 분의 식견을 제가 인정을 하고 동의한다는 전제에서 김정은이는 카드가 없다. 김정은이는 지금 방법이 없다. 안 나오면 죽어. 이미 지금 한반도를 일본 중심으로 다 군사력들이 포위를 하고 있고 만약에 판문점에서 이제 진짜 회담 열리면은 미군이 그냥 초비상 걸려서 들어올 텐데 거기서 헛소리 하면서 트럼프가 의자를 던지고 나오는 순간에 북한은 전면 해상이 포위가 돼서 배 한 척도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이미 트럼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계 여론을 다 잡아놨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평화회담을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기쁘다. 잘 될 거라 했는데 막상 딱 요놈 나와보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나를 속였다. 세계를 속였다. 나도 속고 세계인도 속았다. 그냥 때려 죽여도 문제 없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 김정은이가 나와서 항복을 한다는 거는 지금 똑같잖아요. 세 명이. 지만원 박사나 장호석 소령이나 저나 똑같잖아요. 항복한다는 것은. 근데 항복한다고 살려를 줄 수 있으면은 항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장호석 소령 생각이랑 같아요. 미군이 거기 들어가서 뒤지다가 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범죄 사실 다 드러나고 정치범 수용소 발견하고 이 납북자들 데려 나오면서 그들이 겪은 고문, 살해 현장, 그걸 김정은이를 미국이 어떻게 살려줍니까? 요거를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미국이 일본을 메가더 장군을 시켜서 점령해가지고 통치할 때 이 좌익 세력들이 메가더가 천황을 지켜줬다고 음해를 하는데, 좌익들은 메가더라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음해하니까. 근데 실제로 전혀 역사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가더가 가서 자기 독단적으로 살려준 게 아니고 원자 폭탄을 터뜨렸을 때도 일본이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 더 터뜨렸잖아요. 한 번 더 터뜨렸습니다. 2개를 터뜨렸는데 한 번 터뜨리고 그때도 협상이 들어갈 때 일본 측의 요구는 천황은 전범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강하게 얘기했고 2번째 터뜨렸을 때도 그때도 천황은 지켜준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웃기지 마라. 천황이 전범이다. 때려 죽일게. 그러면은 그 당시 일본은 핵폭탄을 100개를 터뜨리든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2개 터뜨린 것도 부담스러운데 핵폭탄을 5개, 6개,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거. 그래서 미국 쪽에서 2개 터뜨린 다음에 일본 쪽의 요구를 받아준 겁니다. 천황은 전범에서 빼준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데 설렁설렁했죠, 사실. 설렁설렁해서. 그리고 일본 쪽 자료 같은 게 다 없었기 때문에 천황은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천황과 메가더가 만나가지고 사진을 딱 찍는데 메가더 장군이 딱 이 각 잡고 그냥 또 등치도 크지 않아 있고 요만한 천황이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 서 있어가지고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진이죠. 그리고 사실 천황은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거의 군복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개입 안 한 게 아니죠. 그 백마 타고 군복 입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중일전쟁 때부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신사복을 입고 전국 일본 각지를 돌면서 그때는 메가더가 다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천황은 상징적 인물로 일본 각지를 돌면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이거 전쟁 자기가 일으켜놓고 이렇게 놓고 거의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데 근데도 그게 효과는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같이 막 울고 이러면서 물론 천황이 이제 인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메가더 이전의 천황은 원래 신적 존재였는데 메가더가 들어가서 인간 선언을 시켰죠. 그래서 천황의 지위는 유지하고 먹고 살고 놀 수 있는 돈을 주지만은 일본 정치에는 개입시키지 않는 그런 절충안을 갖고 일본을 이제 관리를 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북한에 미군정이 들어가면요. 당연히 일본을 관리했던 그 모델을 갖고 벤치마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만원 박사가 김정은이를 일본 천황처럼 이 북한 전역에 보내서 상징적인 인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이게 안 맞는 게 천황은 전범이긴 하지만은 양국이 전쟁을 펼친 거잖아요. 그래서 패전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패전국으로서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파렴치한,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으로 엄청난 일본인이 죽어 나갔지만 전쟁을 벌인 거고 거기서 일본 국민들을 그냥 정말 잔혹하게 때려 죽이고 막 굶겨 죽이고 이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김정은이 문제는
전쟁도 아닌데 지들 왕조가 해먹으려고 김정일 때부터 자 김일성이 김정은이 그냥 지들이 해먹으려고 자기 국민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핵 개발한다고 굶겨 죽이고 자기 정적들 그냥 일가 친척까지 한꺼번에 다 때려 죽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미군정이 됐을 때 이게 북한이 급속히 자유화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럼 김정은이한테 맞아 죽던지 굶겨 죽은 그 남은 가족들 그리고 납북자 우리 대한민국 납북자 가족들 뭐 일본 납북자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지금 이 핵기술을 이란에게 팔았다는 설과 생화학 무기를 시리아에 팔았다는 설 이건 거의 확인됐고요. 생화학 무기 팔아먹은 거는 확인됐고 지금 이란이 중동의 뜨거운 감자인데 그 이란 핵기술 저거 누가 줬냐 저거 김정일 때부터 줬다는 설이 파다해요. 대신에 미사일 개발 기술은 이란이 김정일에게 주고 이게 드러났을 때 이란에다가 핵 확산시켜버리고 생화학 무기를 시리아 등등 중동 테러 집단에가 팔았다는 게 드러났을 때 이 범죄를 전범인 천황을 면제해 준 거와 이걸 미국이 면제해 주고 김정은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자기 국민들을 전시 상황도 아닌데 때려 죽인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때려 죽일 이유가. 전시 상황이 아닌데 지들 싹스핀하고 꼬냑 처먹으려고 죽인 그 국민들 앞에 김정은이가 나가서 일본 천황처럼 당신들을 치유할게요. 돌 맞아 죽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은 우리 한민족이 엄청나게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확 끓어오르는 기질이 있죠. 사실 그 기질 가지고 고도 경제성장도 하고 뭐 벤처기업도 일궈내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끓는 기질 가지고. 근데 또 갑자기 또 확 식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억압해놨는데 5,000년을 함께 살아온 민족이 뭐 크게 다르겠어요, 기질이? 조금 미군정으로 틈이 나는 순간에 태극기를 들던지 촛불을 들던지 김정은이 때려 죽이자고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하는 걸 보세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그리고 권력이 절로 넘어갔다? 언론부터 쫙 줄 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약 먹이는 거 들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김정은이가 힘이 약해지고 미군정이 들어서는데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 국민들이 그렇게 김정은에게 짓밟혔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거. 저놈 저거 그냥 그대로 저거 미국이 아무리 이 경호로 보호해줘도요. 돌 맞아 죽죠. 돌 맞아 죽어요.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항복을 한다 했을 때 자기 안위가 보장돼야 되는데 안위가 보장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미군정이 시작되는 순간에 안위 보장이 안 되니까 저는 이 장호석 소령과 지만원 박사의 판단대로라면은 항복은 미군정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자리에서 망명을 해버리는 게 맞지 않겠냐. 트럼프 만나자마자 얘기 좀 하다가 트럼프가 혹시 자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얘기 좀 하다가 안 되면 나 그냥 들어가서 다 싹 쓸어버린다. 그리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이제 그냥 구석궁에서 불타 죽는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망명을 하는 게 오히려 자기 살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아니냐는 거예요. 항복한다 해서 미군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미군 끌어들였을 또 문제가 이 끌어들이자마자 미군이 갑자기 들어갑니까? 좀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이 노동당 간부와 군부 저는 그게 노동당 간부나 군부도 김정은과 똑같은 외빙파들이에요. 다 아들 손자들 다 스위스에 유학 보낸 그런 놈들이 미국 가고 한판 붙을 그건 급도 안 돼요.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놈들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김정은이가 미군을 끌고 들어오는데 지는 살아?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천황은 살렸지만은 천황 밑에 애들은 다 처벌했습니다. 천황 밑에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움직이는 총리 국방장관들은 다 처벌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항복해서 김정은이만 살리고 밑에 있는 애들, 노동당에 있는 애들, 군대에 있는 애들, 최룡이고 뭐 항명서고 이런 김영철이고 다 때려 죽일 수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밀고 가서. 그러면은 이 자들은 김정은이를 차라리 체포하고 우리는 평화를 원했는데 요 놈이 다 했다 해가지고 미국에 넘겨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장호석 소령 말대로 이젠 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문학적 상상력을. 그러니 김정은이가 어떻게 안위가 보장되냐 이거죠. 차라리 이 간첩명단, 황장엽 선생이 얘기한 간첩명단 5만 명을 들고 나와서 이제 더 늘었겠죠. 그때보다 더 늘었을 겁니다. 간첩명단 5만 명 딱 들고 나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트럼프에게 간첩 다 깐다. 그러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져오는 정보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고 가져오는 정보에 따라서 미국은 합법적으로 폴리바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소유예해 줄 수가 있어요. 그 김정은이는 간첩면담 5만 명 가져오면은 그거 돈 얼마야 그거? 뭐 그대로 주지 않겠지만 뭐 한 명당 뭐 1억씩 그러면은 5만 명이면은 얼마입니까 그거? 5조 원이야 5조 원. 그리고 미국은 간첩명당 5만 명 딱 확보하면은 그 간첩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아마 대한민국이겠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 미국, 뭐 영국 이런 데지 않겠어요? 그럼 뭐 완전히 동아시아적 쓸어버리죠. 미국은 간첩명단 딱 들고. 미국이 전혀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는 5조 원 정도? 5조 원까지 주겠나 모르겠어요. 한 5천억?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간첩명단 들고 오면은 평생 싹스핀하고 꼬냑 먹을 돈은 줄 수 있고 거기서 그거 먹으면서 요 놈이 또 지가 했다 그러겠습니까? 망명한 다음에 다 나는 허수아비였고 황병서 얘가 다 했다. 김영철이하고 나는 최대한 막으려 그랬다. 힘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북한을 평정하러 들어갔을 때 미군이 저는 김정은이 망명하면요. 북한에 남아있는 애들 다 싸그리 다 항복합니다. 싸그리 항복해요. 뭘 미국과 전쟁을 해요. 걔네들이.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은 들어가서 요 잔당들 소탕하고 김정은이가 망명하고 간첩명단 넘겨주고 나는 허수아비였다 그러면은 김정은이를 미국이 진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때는 북한 평정할 때 김정은이를 일정 정도는 활용할 수 있죠. 물론 북한에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지만은 여기 뭐 한 하와이 정도가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기자회견 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자유롭게 삽시다 뭐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나왔을 때 김정은이를. 안에서 김정은이 끌고 다니다가는 그건 뭐 어림도 없고. 그래서 이 트럼프의 초강경 압박, 특히 중국 압박 때문에 김정은이는 사실 살 길이 없어졌고 살 길이 없어져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항복은 한다. 항복을 하지만은 진짜 김정은이 사실 살 수 있는 길은 제 눈에는 망명밖에 안 보입니다. 망명밖에. 다른 길이 안 보여요. 오늘 뭐 김정은이로 추정되는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인가요? 단둥이었던가? 거기에 가서 이 중국 측 고위 인사 대련 중국 랴오닝성 대련에서 중국 측 고위 인사 그것도 시진핑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만났다. 이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청와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갔던지 뭐 아니면은 뭐 김여정이 갔던지 이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으로 가가지고 SOS를 친다는 것은 지금 앞뒤가 다 막혔는데 이왕 망명할 거면은 그건 미국으로 망명해야지. 존 볼턴은 김정은이 너 중국으로 망명해라. 너 중국에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으로 갔을 때 김정은이 신변보호 안 돼요. 신변보호가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망명을 하려면은 미국으로 망명을 해야지. 평생 먹고 놀고 김정은이 정도면은 나중에 하도 술 먹고 놀아가지고 돈 떨어지면은 미국은 뭐 그런 사람들 유명 인사들 돈 많이 벌었다가 망해가지고 이 빈털 때리는 사람들 토크쇼를 하잖아요. 그 권투 선수들 참 그런 경우 많은데 이 권투 선수들이 뭐 한 게임당 200억 300억씩 버는 그 마이크 타이슨 같은 경우 그 돈 많이 벌어봐야 권투만 하다 보니까 이 돈 개념이 없어가지고 거의 돈 다 날립니다. 유명한 헤비급 선수들.
그 재산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어요. 마이크 타이슨 뭐합니까? 토크쇼 하잖아요. 토크쇼. 토크쇼 해가지고 그런 것도 까지 않습니까? 자기 원래 이 첫 번째 부인이 기븐스라는 이 흑인 여자 배우인데 자기 와이프를 브래드 피트가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둘이 혼외정사하는 거를 마이크 타이슨이 봐가지고 브래드 피트가 그대로 도망갔다. 타이슨 부인을 건드려서 타이슨 눈에 띄었는데 이거 무조건 도망가야죠. 이런 토크쇼를 갖고 돈을 벌어서 지금은 재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그 토크쇼 하면서. 그리고 CF도 하고 뭐 타이슨이란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 김정은 정도면은 뭐 미국에서 이 정착금 받아가지고 다 날려도 토크쇼 하면은 그런 대로 뭐 먹고 살지 않습니까? 중국 끌려가면 뭐합니까 김정은이가? 거기서 뭐 하겠어요? 중국 공산당한테 감시나 받고 있어야죠.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하라 그랬을 때는 저는 차라리 망령 쪽으로 표를 던지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를 절대 적화로 만들어주지 않고 친미화로 밀고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친미화의 흐름 속에서는 김정은이든 문재인이든 버틸 방법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